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옆자리 괴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가치관을 들이밀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 당혹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이 골프라는 취미를 시작한 뒤로 180도 변해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세후 500만 원을 버는 남편, 그리고 부모님의 증여로 비슷한 수준의 월세를 받는 아내. 합산 소득이 월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고집하며 장인어른의 차까지 탐내는 남편의 허영심. 월 1,000 정도 벌면 이런 차 타야 하는 거 아냐?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돌지. 이 말은 과연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위태로운 열등감의 표출일까요? 아이의 옷 한 벌에는 벌벌 떨면서 본인의 골프비로 매달 200만 원을 쓰는 남편과 사는 아내분의 가슴 답답한 사연, 지금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런 허영심 뒤에 숨겨진 심리와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분은 사회초년생이었고 처가의 도움으로 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성실함과 인자한 시부모님만 보고 결정을 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단추를 주목해야 합니다. 남편분은 자수성가의 짜릿함이나 경제적 결핍을 스스로 극복해 본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처가의 강력한 경제력이라는 안락한 환경에 편입되었습니다. 초기엔 감사함을 느꼈겠지만 인간의 욕망은 비교 대상이 바뀌는 순간 요동칩니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골프였습니다. 골프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산의 정도를 은근히 과시하는 이른바 상류층 네트워크의 외형을 띠고 있죠. 남편분은 그곳에서 자신보다 훨씬 여유로운 동반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의 기준선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분이 주장하는 월 1,000 벌면 1억 차 타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비교소득 가설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월 소득 1,000만 원은 큰 금액이지만 자산 부동산,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은 근로소득 1,000만 원은 1억 원짜리 차를 유지하기에 매우 위태로운 금액입니다. 특히 그 1,000만 원 중 절반이 아내의 자산에서 나온다는 점을 남편분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동일시 아이덴터퍼케이션 현상입니다. 부유한 골프 동반자들과 어울리며 본인도 그들과 같은 급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차는 그들에게 끼워달라고 보내는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2년밖에 안 된 제네시스 SUV조차 성에 차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내가 사준 것이라는 무의식적 열등감의 반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장인어른의 벤츠를 싸게 달라고 하거나 처가의 도움을 당연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처가 덕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처가의 재산은 곧 내 재산이라는 위험한 소유의식으로 변질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내분은 홈쇼핑 브랜드를 입으며 검소하게 생활하는데 본인은 계절마다 명품 쇼핑을 하고 골프비로 거액을 쓰는 행위. 그러면서도 8살 아들의 옷값은 아까워하는 이중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보다 개인의 욕망이 앞서 있음을 증명합니다. 월 1,000 벌면 소비를 해줘야 한다는 말은 본인의 사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비의 가치를 따지지만 허영에 빠진 이들은 소비의 모양만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차 이야기. 관심 없는 아내와 아들에게 1억이 넘는 차의 재혼을 읊어대는 행위는 일종의 정서적 강요입니다. 나도 이런 차를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줘라는 승인 욕구에 변질된 형태죠. 하지만 듣는 이에게는 고문에 가깝습니다. 가족의 화목보다 차의 마력이 더 중요해진 남편에게 아내분이 느끼는 감정은 지겨움을 넘어선 정떨어짐일 것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이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내분, 이제는 선을 확실히 그으셔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성을 명확히 하세요. 아내분의 상가 임대료는 아내분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산입니다. 남편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가계부의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월 1,000만 원 소득에서 고정 지출, 교육비, 저축을 제외하면 1억 원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음을 숫자로 보여주세요. 셋째,
남편분에게 골프 동반자가 아닌 가족의 얼굴을 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성실했던 그 남편은 지금 잠시 가짜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의 자각입니다. 차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는 우리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이 한마디를 진지하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